반갑습니다. 자,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인사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강의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볼록이는 인사 안 하지, 요즘에도. 자, 시작하자. 일어나. 이제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 다리 올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게 뭔데 이게? 강의하는 강사의 자세가 이게. 그럼 이제 이전에 마이크가 있어 다 치자. 지금 그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말을 해봐봐라. 그냥 알고 싶다. 볼록이. 한 주 다 잘 보냈습니까? 내가 뭐 엄청나게 보고 싶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예, 딱 이거 막. 예. 자, 보죠. 우리 지난주에 나갔던 진도가 어디서부터 나갔습니까? 지난주에 제 생각으로는 피고인 구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증거 보전까지 했습니다. 그죠? 맞죠? 증거 보전까지.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에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피고인 구속은 자, 그 주체가 법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예, 법원이 이제 미란다 원칙, 사전 고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의성기 이거 고지한다라고 했고, 직권을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행은 물론 검사가 사형 관리를 지휘해서 집행을 해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쭉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했던 것이 이제 구속 기간들 공부했죠. 이제 2달이다. 각 신고마다 2차 2월 갱신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상소심 부득이한 경우에 3차까지 갱신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도 뭐 쭉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쭉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게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 했던 것이 이제 대물로 넘어가기 전에 보호제도를 했습니다. 보호제도. 빵에 있는 놈들 보호제도. 접견교통권도 했고요. 그 다음 측부심도 했고, 그 다음 보석도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우리 뭐, 접견교통권은 빵에 있으니까,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법 체계를 못 잡겠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절차법이니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조금 전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빵에 쳐넣는 걸 공부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빵에 들어가 봐봐. 얼마나 불안하겠니? 이제 누구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 만나는 접견교통권. 이거 뭐가 이해 안 된단 말이냐? 접견교통권. 변호인 만나고 또 가족 만나고 이런 것들 우리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난 뒤에는 공부했던 것이 체포 구속된 피해자 보호제도를 공부했어요. 체포 구속된 피해자. 이 체포나 구속된 이 피해자 말이죠. 피해자. 이 체포나 구속이 불법 부당이다. 그러면 48시간이나 10일 동안 빵에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누구들이 피해자라 생각해 봐봐. 이 체포나 구속이 불법 부당인데 빵에 뭐 있을 거니? 내보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내일이라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공부했지. 이게 적부심 공부했고.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고인이다. 빵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피고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피고인. 여러분이 여전히 구속 사유, 빵에 뭐 법원이 여러분들 빵에 쳐넣을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단 말이야.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빵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나가는 게, 그치?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여러분 도망의 염려가 있단 말이야. 증거인멸의 염려가. 그러면 이런 거, 자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걸 못하는 어떤 뭐 조건 하에 내버려 준다면 어떨까? 인질을 잡아놓고 내버려주면 인질. 가족들을 인질을 잡아놓고 내버려주면 이런 만약 도망치면은 그 인질은 뭐 이제 팔다리 하나씩 툭툭 날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도망치겠냐 말이죠. 이런 제도를 고민해 본 거야. 이게 이제 보석이란 제도죠. 그런데 뭐 생양아치도 아니고 국가가 뭐 가족을 인질을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돈을 인질로 잡아놓고 내보내줘요. 돈을. 근데 돈이 없는 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를 다양화시켰다 했죠. 이 돈 말고 이게 이제 보석이란 제도였죠. 이런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게 이제 대물 공부했습니다. 대물.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예, 대물. 이제 피의자 집에 또는 피고인 집에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피 묻은 뭐 혈흔이 묻어 있는 뭐 옷도 있을 거고. 이게 다 증거 아닙니까? 이것을 뒤지는 수색과 이걸 빼앗아오는 압수 이런 걸 공부했죠. 기소 이후에는 법원이 하는 거고 기소 전에 수사기 하는 거. 이걸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고. 압수수색의 목적물, 압수수색의 절차,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압수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들 다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강제체열을 잠깐 봤습니다. 강제체열 받고. 그 다음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우리가 봤습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216조 1항 1호 2호. 그 다음 216조 2항, 216조 3항 이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 217조, 218조 이렇게 해서 216부터 218조까지 6가지 이걸 공부했고 맨 마지막에 공부했던 것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제 피해자. 이제 수사가 끝나갈 무렵에
예, 수사는 수사기관에 쟤네들이 수사기관이 수사의 주체니까요. 그네들이 뭐 임의수사, 관계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어. 그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요. 집에 오늘 수 맞추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비명 소리 들려가지고 딱 가보니까 여러분 그 집에 어릴 때부터 늘상 싸웠던 그 어떤 양아치 비스무리한 애가 있어요. 여러분 한 애 선배야. 이 새끼들 열상 괴롭혀서 그러면 칼에 찔려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그 비명 소리 들어서 딱 갔더니 갑자기 경찰들 불식문도 돈 경찰도 와가지고 여러분 체포하고 난리가 아니야. 그 하루 전에도 여러분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되겠노 말? 여러분이 혐의를 완강 뒤집어 쓰겠지. 근데 그걸 이웃집 그 2층에 그 있는 그 아저씨가 봤는데 그 아저씨가 말기암 환자요. 그럼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군데? 바로 그 말기암 환자가 필요하지.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 안 해. 이야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이 휴대폰을 찍어놨는데 그 휴대폰을 여러분에게 제공 안 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거나? 이때 여러분들은 방법이 하나 있다 있죠. 누구? 지방법원이요. 여러분이 만약 대구라면 대구 지방법원에 판사한테다가 미리 증거를 수집 보전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피고인 이네들은 수사 권한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증거조사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유리한 증거를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서 확보할 수는 있어도 이러면 이 동의를 안 해주면 여러분에게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한테는 방법이 지방법원의 판사 힘을 빌려서 여러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있죠. 그게 이제 증거 보전 제도를 공부했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것이 수사상 증인신문이요. 우리 참고조사요. 참고조사는 이거는 임의수사 아닙니까? 참고인의 자발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참고인이 그냥 참고인이 아니고 당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닌데 아주 결정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야. 이 참고인이 만약에 출석과 진술을 거부한다. 방법이요. 검사가 이 참고인의 이야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참고인이 출석과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우리 증인은 여러분 참고인과 다르게 법원 법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이 증인은 강제할 방법이 있어 없어? 있죠. 출석도 강제하고 진술도 강제할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거 왜 강제할 방법이냐면 이놈이 응하지 않으면 제재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놈은 이제 증인으로 이제 검사가 지방은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청구하고 지방 판사가 증인 신문해서 그 지방은 판사가 증인 신문한 결과를 서류에 적어서 검사에게 보내주면 검사 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서상 증인 신문을 끝으로 우리 지난주 강의가 마쳤거든요. 자, 그 내용들이 지금 문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죠. 1번의 정답률이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20이라는 것도 정답률입니까? 20이라는 것도 정답률이야. 이런 게 정답률이니? 이게 정답률이야. 이런 거 막. 이게 정답률이야, 이게. 22가. 뭐 하자는 기고 지금. 이렇게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시험 보지 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야, 이건 20이라고 말해준 거는 그냥 뭐 어느 정도 많이 틀렸나 말해주는 것이고. 금방 이거는 내 진심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연기 한번 해본 거예요. 오늘 연기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수업할 때 연기를 할 수 있을 건지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많이 틀려야 됩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지금 많이 틀고 뭐 내가 정답이 이렇게 낮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할 필요 없고요. 평상시 공부할 때 어떻게 다 맞춰요? 지금 틀려보고 틀린 것을 찾아보는 계기를 가져보면 되죠. 이런 모의고사가 이제 우리 볼록이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온 것인데 이 학원의 커리큘럼을요. 이거 많이 쳐봐야 돼요, 여러분. 많이 쳐봐야 찾아볼 계기를 갖거든요. 많이 쳐봐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이런 문제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이런 건 내가 불러준 거 전혀 뭐 개의치 마세요. 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된 때부터 48일에 체포구속된 피해자를 신문하고 수학예술과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적부심은 48시간 맞죠, 그죠? 적부심 48이라고 했죠. 적부심 48 이렇게. 적부심에서는 또 어떤 숫자를 기억해야 돼? 24시간. 24시간은 언제? 적부심사 끝난 뒤에 결정이 24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두 개를 자리 바꾸는 것, 이런 형태도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48시간 가로 비우고 24시간 가로 비워서 이 안에 숫자 집어넣고 더하기, 합산하는 걸 만약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이렇게 가로 비워가지고 숫자 합을 구하라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팩트예요. 뭐냐? 더하기를 못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라니까요. 웃지 마세요. 이거 다른 강사들 아마 모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를 거예요. 저는 알아.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합격해서 현직에 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나한테 물어봤던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물어봤던 친구들 전부 다 지금 합격해서 경찰 학교에 가 있어요. 아니 현직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네. 아, 다 현직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안 물어본 친구들이 많을 거야 아마. 이 다 합격한 친구라니까. 부산에서 제 맨 처음 시작은 부산이었어요. 그 친구 지금 뭐 자기 형은 의사고 뭐 그렇대요. 이런 빨리 합격했어요. 1년 내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현직에 나가 있고. 이 새끼가. 또 한 명은 서울에 메가에. 이 새끼가 영어도 잘한대. 그 옆에 영어 쌤도 앉아 있다가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 영어도 잘하고 공부 잘한다. 이 새끼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 우리 대구에는 지금 이제 현직에 나가 있는데요. 이 대구는 왜 가장 압권이냐? 떼거지로 몰려왔어. 떼거지로. 다른 학원들은 한 명씩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떼거지로 몰려왔다면 떼거지로. 뻥인 것 같지? 안 믿기죠? 진짜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데 오늘 그 여러분 복습 코칭 그 테스트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합산은 공소시효 기간 이렇게 다 해가지고요. 이 공소시효 기간을 합산하면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 기간을 뽑아냈더라 제대로. 근데 더하기를 못해요. 들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스마트폰을 끄집어내가지고요. 콩콩콩콩콩콩 더하기 엔터 딱 눌렀습니다. 애들 그 순간 그 표정들. 참네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하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는 그 더하기 이 더하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웃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더할 때 뭔가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밑에 선택지에 항상 뒤에 보면 답이 있으니까요. 답이 없다고 우기지 마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잘못되었는가 확실히 뭐 10 하면 올려주고 1 올려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더 해보세요. 잘 못하면 손가락을 꼽아보시고 답이 없지는 않아요. 정말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안 믿기는 것 같네. 자 이번에 미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장 청구받은 판사는 피해자가 재력을 했다고 시험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 피해자를 구인한 후에 신문해야 한다. 여러분 그 미체포 피해자는 구인을 해야지 신문할 거 아닙니까? 미체포 피해자는 그죠? 체포된 피해자는요 이미 체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체포 효력을 이용해서 판사 앞에 데리고 가서 신문하면 돼. 미체포니까요 이놈을 판사한테 데리고 오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데리고 오는 방법이 뭐 구인이라는 겁니다. 구인 됐죠? 그다음 3번에 체포구속 축부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석방결정 불문하고 항고 인내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기각결정, 석방결정 불문하고 항고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속적부심에서는 어떤 결정이 가능합니까? 기각도 석방도 아닌 또 다른 결정이 하나 있잖아요. 구속적부심에서는 뭐 보석, 보전금 납입 조건부 석방, 보석 결정이 있죠.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불복이 돼요? 보통항고. 우리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 뭐 이렇게 기억해보자 했죠. 보통항고라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거죠. 원래 피고인 보석이 우리 보석이라는 제도는 피고인 제도예요. 피고인 보석 결정 보통항고 되잖아요. 이것을 피해자에게 도입한 게 피해자 보석이거든요. 이거는 보통항고 되는데 이거는 보통항고로 불복이 불가능하다면 형평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가 보통항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은요 피고인 보석이든 피해자 보석이든 보석은 보통항고로 불복 가능해요. 됐죠?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해보자 했죠. 보석은 보통 좋아해. 보통 좋아해. 그 밑에 4번 보전금 납입 조건 피해자 석방 제도는 체포된 피해자가 아니라 구속된 피해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쏘긴 겁니다. 여러분. 구속된 피해자까지는 좋아요. 그죠? 구속된 피해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그때 지방원 판사의 직권 재량 보석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했나? 구속된 피해자의 보석 청구로 하니까 틀리죠. 피해자 보석은요 청구권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 보석은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있죠. 이게 원칙이죠. 근데 피해자 보석은 직권 재량 보석이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자 2번입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신문,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 중단시킨 경우에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접견교통권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을 했는데 이 체포된 피해자 이놈이 변호인 또는 가족 만나려고 합니다. 이 접견교통권이 있잖아요. 변호인 접견교통권 그다음 비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있는데요. 이것을 수사기관이 침해했다라고 한다면 다툴 방법이 준항고죠. 준항고.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를 하면 여러분 다툴 방법을 알아야죠. 여러분이 당장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범한 범죄들 다 있잖아요.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긴장 풀지 마세요. 합격할 때까지 긴장 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빵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제 수사 진행돼 빵에 들어가겠죠. 빵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만나려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못 만나게 하면, 변호인 못 만나게 하고 가족 못 만나게 하면 여러분 다툴 방법 알아야죠. 시험이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툴 방법이 뭐라? 준항고. 이 준항고를 다르게 표현하면 뭔데? 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준항고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압수물의 환부 간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증거에만 고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 소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부도 조치하고 신속히 간부하라. 그렇죠. 증거에만. 우리 이제 간부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간부는요, 직권에 한 필요적 간부가 있고 청구에 한 임의적 간부가 있다, 그죠? 직권에 한 필요적 간부는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인데 이걸 소유자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이다. 이런 경우. 그 다음 증거에 공할 압수물인데 이것은 청구하였으면 간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했으면 간부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증거물이 간부 대상이 돼요. 그런데 자, 우리 직권에 한 필요적 간부는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따로 이 청구에 한 임의적 간부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증거물 말고 더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만 들어와 하고 너 들어와 하고 다르죠. 너만 들어와면 이 측만 들어올 수 있는데 너 들어와 하면 이 측 말고도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 말고 더 있다는 겁니다. 청구에 한 임의적 간부의 대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압수물은 증거물 아니면 몰수물이니까 몰수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몰수물은 필요적 몰수가 있고 임의적 몰수가 있어요. 필요적 몰수는 반드시 몰수를 해야 되는 물건이니까 일시적인 환부 필요 없겠죠. 반드시 몰수해야 되는데 뭘 일시적으로 돌려줍니까? 자, 근데 임의적 몰수물은 어때요? 아직 몰수할지 말지가 미정이죠. 이런 임의적 몰수물은 청구가 있으면 간부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게 이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2번 뭐 옳고요. 3번도 옳습니다. 4번 볼게요. 여러분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죠. 이 물방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방울 다이아몬드요. 자,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방울 다이아몬드. 자, 이건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을 그 당시에 했었죠.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이요. 왜? 자,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놈이 이게 관세 포탈 작물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놈이 을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을의 행방이 묘연해. 근데 을을 수사해봐야 이게 관세 포탈 작물인지 이걸 취득한 것인지 알겠더라는 거지. 근데 아직 을의 행방이 묘연하니까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을의 행방을 파악할 때까지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했다 했죠.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면 과연 이 물건,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관세 포탈한 작물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럼 국고에 기소시킬 수 있는가? 없지. 그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나?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 일시적인 불기소 처분이니까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일시적인 불기소이지만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지. 그러니까 환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환불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틴단 말이야. 검사가 왜 버티느냐? 이유가 있어. 이놈이 소유권을 포기했거든. 그런 각서를 적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소유권을 포기해도 환부 청구에 소매되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환부 의무가 있고 환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또 버텨. 왜 버티느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또 적었거든. 각서에다가. 어떠한 권리, 이 어떤 권리가 환부 청구는 아닌가? 환부 청구는 포기한다는 각서를 적었으니까 환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환부 청구 소멸됐으니까. 라고 했더니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권은 사적 처분이 자유로워 자유롭지 못하지. 내가 포기한다 해서 포기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 고소권 포기 안 되듯이. 그러니까 환부 청구권이 그대로 살아있고 환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물방울 다이아몬드요.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거는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 환부해야 된다. 소유권 포기해도 환부해야 되고 환부 청구권 포기해도 환부해야 돼. 좀 더 간단하게 물방울 환부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뭐 6,500만 원 정도 하는 뭐 물방울을 여러분 갖고 있다가 압수당했어요. 여러분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지. 또 그 느낌 갖고 있으면 문제 푸는 장이 없겠네. 그래서 4번에요. 뭐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지요. 그 다음에 4번에요. 형소법상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거. 자, 2번은 맞고요. 2번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구속 취소해야죠. 그 다음에 D급번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론이 없는 경우에 피고 사건 및 구속 일시 장소, 범죄 요지, 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주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 지정한 1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이 지체 없이가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그래 이 지체 없이가 뭐하니까 우리 형소규칙에 구속한 때부터 몇 시간?
24시간 내 서면으로 통지해라. 이렇게 돼 있죠. 24시간 이내 이렇게. 근데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통지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로 통지해? 전화로 통지하고 다시 재차 서면으로 꼭 통지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리얼번에 여기 리얼번을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장실질심사나 즉부심의 경우에는요. 영장실질심사나 즉부심의 경우에는 뭐밖에 안 돼요? 의견 진술밖에 안 되고 신문은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신문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이거 참 많이 물어보더란 말이죠. 의견 진술밖에 안 돼요. 영장실질심사나 즉부심의 경우에는. 신문 안 됩니다. 그다음 5번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거기에 그 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긴급 재판 후 우리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몇 시간까지 영장 없이 압수의 금제형이 가능합니까? 24시간까지. 이것이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영장 청구 시까지였어요. 영장 청구가 몇 시간인데요? 48시간. 그래서 48시간까지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장 청구 시까지 48시간까지 이렇게 오답을 많이 걸잖아요. 지금 이제 2007년에 2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4시간까지 영장 없이 압수의 검증이 가능하단 말이죠. 내가 이 친구 긴급 체포를 여기서 하면서 다 긴급 체포하면서 칼 들고 장하니까 빼앗고 이놈이 가지고 있는 일지 같은 거, 장부 같은 거 빼앗았어요. 근데 장부를 보니까 1권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범죄를 범한 이 범죄 일지예요. 근데 1권에 이어서 계속이래. 그러면 1권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 1권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겠구만. 그치? 이런 경우에 영장 가지고 가면요 이미 늦어요. 왜? 가족들이 없애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이 범죄일지 1권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까지요? 24시간까지 이 친구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영장 압수의 검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24시간인가 보세요. 2014년 12월 1일 13시면 24시간이요. 24시간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시계 이렇게 돌려보거나 그렇지는 우리 말자.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가 24시간 아이가마. 그러니까 12월 1일 13일 12월 2일 13시까지 하면 되겠다 그자. 근데 지금 뭐라 해노? 12월 2일 16시라. 이래 이제 3시간 지났다 그자. 일단 위법이죠. 이거는 맨 처음에 일회독을 하는 친구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회독을 하는 친구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해. 일회독을 하는 친구는. 이게 이제 법을 아는 내용을 실제 이 사례에 대입하는 것은 이거는 준 사례니까 응용력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 이걸 조금 더 사례형으로 많이 푸는 것이 국가직 문제. 한 2문제 내지 3문제 선에서 판례 2개를 결합해서 사례형으로 딱 구성한 뒤에 이 판례, 이 판결 요지를 지문에 딱 집어넣는 형태거든. 이런 국가직 문제가 정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련되어 있어. 그래 너무 탐이나 소송법 강사로서 너무 국가직 문제가 탐난다고. 이게 우리한테 정말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 직렬은 당연히 공무원 직렬은 우리가 최고지. 우리가 최고야 최고. 나는 검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가 최고인데 문제는 우리 소송법 문제는 국가직 문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문제가 좀 조잡해. 아직까지도. 많이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많이 조잡하다. 바꾸라 했더니 결국 개수에서 뭐로 바꿨노? 이번에 OX.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세련되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6번이요.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3번은 옳고요. 1번 볼게. 검사가 증거보전 청구할 때는 구술로 아니지. 우리 증거보전, 우리 서상 정인신문 이 청구를 할 때 그 청구 사유를 소명을 해야 되잖아. 그 소명은 어떤 방법으로? 서면으로 해야지. 이것을 구술로 바꾸고 서면 또는 구술로 엄청 많이 바꿔 출제했어. 요 근래에. 그 서면이지. 그 다음 서상 증거보전 절차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아니지. 언제까지? 1회 공판 전까지. 1회 공판 전까지. 오케이. 그다음 3번 맞고 4번. 여러분 우리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정, 감정, 정인신문.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인신문.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인신문.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인신문. 뭐는 안 된다고요? 피의자 신문과 피고인 신문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피의자가 지방법원에 해달라고 뭘 청구를 해요. 피고인 신문은요. 수소법원이 심리하다 보면 피고인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뭘 지방법원에 해달라고 피의자 피고인이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 말 같지는 않은 소리죠.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은 안 돼요. 이게 참 오답으로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번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인신문 한번 집에 가서 노래 불러보라고 한번 내가 했잖아요. 안 불러보셨죠? 그거 틀린단 말이죠. 불러봤어? 틀리지 않았지? 지금 안 틀리다 해야지 지금은. 오케이. 자, 아주 이례적인데 이거 불러보면 원래 틀리지 않는 것인데
이거 웃기는 무심하네. 불러봤어? 크게 불러봤어? 적당해. 적당해서 그래요. 좀 크게 불러봐야 돼. 크게. 자, 그 다음 7번이요. 보석, 취소, 보전금 또는 담보의 몰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자, 1번 볼게요. 보석을 취소하는 때 결정으로 보전금 등의 전부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보석 취소의 경우에는 필요적 몰취야, 임의적 몰취야? 보석 취소의 경우에는 임의적 몰취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필요적 몰취는 언제예요? 언제? 확정된 뒤에 집행하기 위해 소환했는데 여기 불응하고 도망치는 경우에는 그때는 필요적 몰취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 우리 보석을 취소하게 되면 보전금은 임의적 몰취인데요. 그 임의적 몰취는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합니까? 따로 해도 됩니까? 따로 해도 되죠. 이런 보석 취소해가지고 재구금하는 일은 급한 일이에요. 우리 보석 취소는 언제 하는데? 재해, 도도, 출조. 도망쳤을 때 보석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도망쳤다면 보석을 냉큼 취소하고 빨리 잡아들여야 되지. 근데 만약에 보석 취소와 보전금 몰취를 동시에 하라고 한다면 보전금 몰취 얼마 몰취할까 그거 정하는데 시간 가버리면 이러면 막 벌써 밀항 해버리겠네. 밀항 후에 몸 씻겠구만. 도망쳐버리겠네요. 이거 급한 일이라고. 보석을 취소해 재구금하는 일은 급한 일이고 어차피 보전금은 국가 수중에 있으니까 이거 시간 여유를 가지고 몰취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지. 그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석 석방된 자의 형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확정이 됐네. 그럼 맨 뒤에 몰취할 수 있다 틀려. 확정된 뒤에 집행하기 위해 소환했는데 불응하면 그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4번은 옳고. 자, 8번 문제요. 자,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제 정답률을 내가 보기에 겁이 나서 이제 안 보고 있어요. 에휴, 괜히 봤다. 27%. 내가 안 몰라 했는데. 에이, 괜히 봤어. 자,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기억번이요. 기억번, 이연번, 디귿번 나오라. 내가 다 찾아봤지? 여러분, 기억번 같은 경우에 나한테 막 질문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 질문하지 마래. 여러분, 환부가 안부 있잖아요. 환부가 안부. 이 환부가 안부가 이전에는 우리 압수물 처리하는 방법에 환부가 안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전에는 법원에 환부가 안부가 있고 이걸 수사기관에 준용을 했거든. 그러니까 주어를 그 당시에 볼 필요가 없었어. 환부가 안부 주어가 법원으로 돼 있건 수사기관으로 돼 있건 볼 필요가 없었다고. 왜? 똑같으니까. 준용을 하니까.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준용하는 규정을 없애버렸어. 없애버리고 가한부 한부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해서 가한부 한부하는 규정은 별도로 신설했다고. 218조 2에. 지금은 가한부 한부가 나왔을 때는 주어를 봐야 돼. 주어가 법원으로 돼 있는지 수사기관으로 돼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주어가 뭐라 돼 있나? 검사로 돼 있으니까 새롭게 신설된 218조 2 제1항을 지금 지문한 거예요. 검사 사본을 확보했으니까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겠다. 원본은 거지? 그리고 증거에 사용한 압수물 이런 청구가 있으면 환부가 안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 옳은 지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주어를 보지 않은 친구들은 쌤, 왜? 환부는 필요적이잖아요. 필요적이잖아요. 청구 아니잖아요. 직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청구라고 했는데요? 틀린 거잖아요. 막 이렇게. 새끼가 막 주어를 보라. 주어를. 이전 같으면 이전에 이 법 개정 전에요. 이거 같으면 이건 틀린 지문 맞아. 지금은요. 수사기관의 가한부 안부와 법원의 가한부 안부는 다르다고요. 예, 수사기관의 가한부 안부는 청구했을 때 환부가 안부하라고 돼 있다고요. 기억 옳고 니연번. 여러분 니연번은 우리 오늘 할 건데 여러분 기소를 하고 나면 기소를 강제처분 권한은 누구의 권한으로 넘어가요? 기소하면 법원의 권한으로 넘어갑니다. 기소가 되었는데요. 혹 수사기관이 검사가 지방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기소 이외에는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의 권한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뭐라 했나? 기소한 후에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아서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맞죠? 그죠? 위법하고. 디귿번 맞죠? 언제나 야간 집행 제한을 받지 않죠. 근데 이것을 도박을 여관 음식점으로 바꾸면 마저 틀려. 여관 음식점 바꾸면 틀립니다. 왜? 여관이나 음식점은요. 이런 시간 제한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야간 집행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틀리죠. 공개한 시간까지죠. 이렇게. 디열번이요. 여러분 우리 영장은 유효기간 7일이죠. 7일. 물론 7일 넘는 기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원칙 7일.
7일, 7일. 그러면 유효기간 내라고 한다면 같은 영장으로 수해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장은 유효기간 7일짜리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 그쵸? 그 다음 9번 압수수색이 하는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그 급속을 위하여. 여러분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할 때 급속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긴급 집행이 돼야 안 돼요. 대물의 경우에는. 대물이 내가 뭐 안 가르치는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거니 얘들아. 자, 대물의 경우 얼마나 중요하니. 아, 이 새끼들 막 기출문제 지금 너가 안 보는구나. 좀 봐라 좀.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데도 뭐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모든 선생들이요 다 기본 강의를 하면 기출문제집 보라고 해야 돼. 기출문제집 그만할게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서 우리가 중요한 A급이다 B급이다 이야기하는 거야. 직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기출문제가 안 풀리면 그게 어떻게 돼? 그건 기본 강의 아니요.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기출문제가 풀려야 되는 건 맞나? 아이가? 풀려야 돼. 안 풀리던데요. 와봐. 와봐. 내가 풀리게끔 내가 해줄 테니까. 풀린단 말이야. 왜 안 풀려? 그래서 너희들 혼자 못 푸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이제 무료 강의까지 찍어서 인강으로 이런 보이스키까지 해준다라고는 안 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를 빨리 봐. 빨리 봐. 뭐 틀려도 돼. 밑에 답을 보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외형만 봐도 되거든. 이거 너가 보면 왜 외형 흥분하냐면 너가 보면 엄청 많이 나왔어. 엄청 많이. 이 지문이 막 엄청 많이 나왔다고. 수없이 많이 나왔다고. 그냥 그 진도까지 기출문제만 한번 읽어만 봐도 그 나중에는 아유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 기출문제집이라는 것에 효용이 있는 거라. 너무 중요한 것은 수해독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풀기만 하면 반복을 많이 해서 그냥 70, 80은 그저 얻어먹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게 기출문제집이라고. 기출문제집은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대로 줘야 돼. 내 기본 신조는 그래. 그래서 너희 복습할 때 중요한 것은 수해독, 덜 중요한 것은 뭐 그만큼 적은 빈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안 봐야 돼. 기출문제집이 딱 그렇단 말이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나올 때마다 기출문제집을 보니까 그 횟수만큼 수해독을 하는 거고, 적게 나온 것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그만큼 적게 볼 거고, 아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기출문제를 몇 번 한 번도 안 보겠지. 그게 이제 강약을 두는 거지. 강약을 두는 거. 그래서 빨리 보면 빨리 효용이 있다는 거.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됐지. 예? 그러면 누가 알았어. 그래. 그래서 뭐 내년에도 보고 그 후년에도 계속 보자. 네, 보기 싫잖아요. 빨리 하려고 하세요. 빨리. 여러분이 도움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도움 되니까. 빨리 하세요. 우리 대물의 경우에는 긴급 집행이 안 됩니다. 우리 긴급 집행이 뭔데? 영장이 이렇게 발부됐는데요. 이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걸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근데 집행이 급속을 위한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걸 알리고 먼저 집행 먼저 하고 나중에 영장 가져와서 이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긴급 집행인데 이 긴급 집행은 대물은 안 됩니다. 대의는 돼, 안 돼? 대의는 되죠. 대물은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 이제 급속이란 말 나왔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 10번 압수수색에 관한 형소법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3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앞번에 됐는데 긴급 체포된 놈이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몇 시간? 24시간이죠. 뭐 사파리 있으니까 틀리지. 그 다음 11번에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증거 등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이 뭐냐. 2번이죠. 여러분 그 우리 전자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용 디스크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건 이런 것들, 정보장 매체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출해가지고 수사기관 사람들 외부로 반출해서 압수수색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죠. 그냥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휴대한 저장 매체 그 파일을 복제하거나 아니면 출력해서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압수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도 있겠죠. 뭐 정보의 대량성으로 그 해당 파일을 찾기가 어렵다. 또는 이걸 이제 빼내려고 하면 기술적인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영장의 그 반출 이것을 가능하다는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이것을 반출해서 압수수색할 수가 있죠. 이거는 예외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면 틀리고요. 또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영장에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라고 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 다음 12번에 1회 공판기 전 지방원 판사의 정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기억번요.
여러분 우리 증거보전이나 수사상 증인신문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가능한 겁니다. 1회 공판 열리고 나면 이제 누가 하면 돼? 수소법원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수소법원이 못하기 때문에 지방은 판사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1회 공판 전까지입니다. 1회 공판 전까지는 수소법원이 못하니까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어디에? 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어디에? 지방법원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소되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아, 틀리죠. 그 다음 B번에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3일 이내에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기각 결정에 대해서 3일 이내에 항고. 이거 맞죠? 여러분 여기에 미안해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제1회 공판기일 전 정인신문이죠. 우리 정인신문은 불복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 보완 방법, 수사기관의 수사의 편의를 위한 거죠. 불복 안 되잖아요. 3일 이내 항고 불복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 증거 보전. 오케이. 피해자 피고를 위한 증거 보전 청구를 했는데 기각 결정에 대해서 3일 이내 항고로 불복 가능한 거죠. 3일에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이거는 증거 보전에 들어가 있다면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가 수상 증인신문이죠. 틀린 지문이죠. 자, 13번이요. 이 13번은 지금 좀 모르더라. 13번 중답이 되게 낮을 거야. 13번 낮을 거야. 그렇게 많이 낮진 않네. 47%. 앞에 20몇을 보니까 47이 50을 밑도지만 고맙네. 여기 이거는 여러분 체포가 언제 됐다 했노? 체포가 4월 13일 10시라고 했나? 10시? 10시. 이 체포가 됐대. 근데 적부심이 청구됐다네. 적부심. 그래서 접수가 언제 됐다 했노? 접수 4월 14일 11시에 접수가 됐고 반환 언제 됐다 했노? 4월 15일 13시. 4월 15일 13시에 반환이 됐대. 자, 그러면 여기 체포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쭉 이렇게 가겠지. 우리 구속영장 청구는 몇 시간까지? 48시간이 청구해야 되잖아. 그럼 48시간이 되는 이 시점이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 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관계서류 점검물이 접수부터 반환이 된 때까지는 우리 체포기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란 말이거든. 그럼 이 적부심이 없었으면 48시간이 언젠데? 적부심이 없었으면 이거 없었으면 만약에 없었으면 4월 14, 4월 15일 10시면 48시간 되지 그지? 이거 면 4월 15, 10시까지 구속영장 청구돼야 돼. 그런데 적부심이 청구돼가지고 이만큼이 체포시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학원의 공사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수강 못했어. 그러면 더 늘려줘야 돼? 더 줄여야 돼? 아니면 그대로 수강기간 끝내야 돼? 더 늘려줘야 되는 거 맞지? 이만큼 멈춘 게 수강 못한 게 몇 시간인지 한번 봐봐봐. 몇 시간인데? 4월 14, 11시, 4월 15, 13시면 26시간이지 26시간? 26시간 아이가 26시간. 그리고 26시간 여러분 수강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늘려줘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수강 쪽으로 가면 이해를 바로 하는데 이만큼 체포가 멈췄으니까 더 체포를 더 해줘야 되잖아요 하니까 왜 더 해줘야 되는데요? 이래 하더라고. 만약에 네가 수강 못했으면 수강기간 늘려줘야 돼? 안 늘려줘야 돼? 늘려줘야죠! 늘려줘야 되겠죠. 늘려줘야 돼요. 4월 이게 26시간이에요. 4월 16일 10시면 24시간. 그럼 12시 하면 이게 26시간이잖아요. 그죠? 26시간 이제. 4월 16일 12시까지죠. 4월 16일 12시까지 3번이 되겠네. 그다음은 14번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이 뭐냐? 14번 같은 경우에는요. 3번 보세요. 소유권을 포기했답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포기해도 한부 청구에 소멸되는 건 아니죠. 한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 아니죠. 면제된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 15번에 피고인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피고인 보석 3번 보세요. 여러분 똥꼬는 청구할 수 없다고요. 에이 틀리죠. 여러분이 청구권자의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딱 두 군데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어디 적부심하고 보석. 오케이. 다음 16번이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한 설명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거기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 해냄금 체포에 의한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사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때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 틀려? 틀리죠. 우리 영장실질심사는 임의야 필요야? 필요적 신문제도잖아요.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임의적 신문제도였어. 그래도 2007년에 법 개정하면서 필요적 신문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표자신문을 해야 돼. 표자신문을 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비교 한번 해볼게. 여러분, 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심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형식 심사하고 실질 심사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우리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형식 심사를 해, 실질 심사를 해. 표자를 신문하는 실질 심사를 해. 표자 신문하지 않고 자료 검토해서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형식 심사해. 뭔데? 형식 심사.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형식 심사. 그래서 표자 신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자료 물론 검토하지만 표자 직접 신문해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실질 심사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이 실질 심사가 필요적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고. 그다음 17번. 현행법인 주대행법인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2번. 경찰관의 불신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관하기 위해 경찰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대. 여러분 나중에 불신검문 하실 때요. 여러분 나중에 경찰 돼서 불신검문 하실 때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하니까 이러면 신분증을 제시하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신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하니까 막 욕을 내.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붙잡으면 되나 안 되나? 욕을 하니까 자, 현행법인 맞아 안 맞아? 현행법인 맞나 안 맞나? 현행법인 맞지. 지금 현재 욕을 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행법인 아니냐? 현행법 맞지? 현행법인인데 체포하기 위해서는 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신분증을 제시한 이놈은 도망칠 염려는 없고, 그 당시 주민들이 막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막 보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것이요. 이런 경우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뭐 어깨 붙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현행범인데 그러면 뭐 잡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는 그러면 욕만 듣고 뭐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날이 바꾸나 아니면 경찰관서에 가서 범죄 인지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보고하고 결재 들어지면 사건부에 범죄 사건 등재해가지고 그거 수사하면 돼. 임의수사 진행하면 되지, 임의수사. 그리고 사건 송치하면 돼, 검사한테. 그럼 검사가 기소하겠지. 그럼 콩밥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임의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이지. 근데 표자신문하겠다고 출석 요구했는데 이는 불응하면 그때는 뭐? 그때는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영장 체포해서 이제 수사 진행하면 되겠지. 자, 18번이요. 표자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에 구속기한 연장과 결정이 있는 경우에 연장기간은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이거 다음 날이라는 것에 혹하면 안 돼요. 우리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지. 연장 결정 다음 날이 아니고 만료일 다음 날. 그다음 19번에 이건 기억 열어 맞고요. D급번 틀리네. 여러분 D급번은 뭔데? 여러분 우리 고발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가 있을 때요. 범죄가 있을 때 제3자가 고발하는 거잖아요. 제3자 이놈은 이 범죄에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쥐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데 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 나라의 국법질서, 한 나라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그 국민은, 그 나라 국민은 협조자는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협조자로서 자, 이런 범죄가 난무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처벌해 달라. 그리고 국법 질서를 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협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있고요. 이 사람한테는 개인적인 어떤 권리, 이 범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 권리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법정에 나가서 제가 시부릴 수 있는 재판 절차 진술권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재판 절차 진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물론 피해자 말고도 또 여러 사람이 더 있긴 해요. 나중에 공부할게요. D가 틀리죠. 20번은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죠. 여러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항소심에서 친구죄 고소 취소 반의사 불벌죄에 불처벌해서 표시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처리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수업할게요.